안녕하세요.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담당하는 이지선입니다. 파이썬에는 두 가지 타입의 반복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while인데 이전에 강의에서 수업을 하였었고, 이번 시간에는 for 구문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for 구문을 지금 넣은 이유는 for 루프가 대부분의 경우 군집 자료형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for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range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 range 함수가 for 구문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range 함수는 일정 범위의 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괄호 안에 무엇을 넣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range 함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range 함수에 숫자를 한 개만 넣을 수도 있고, 두 개 넣을 수도 있고, 세 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range는 정수의 일부분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함수인데요. range 숫자 하나가 들어가면 0부터 b-1까지의 정수를 반환하고, range a, b라고 하면 a부터 시작을 해서 b-1까지의 수를 반환합니다. a, b, n이라고 하면 a부터 b-1까지 n 간격으로 숫자를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에다 range 5라고 쓰면 0, 1, 2, 3, 4를 가지고 오겠죠. 타입을 찍어보면 클래스 range라고 나옵니다. 프린트를 해보면 0, 1, 2, 3, 4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range 0,5가 나와서 우리는 range 함수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적용시켜서 리스트로 가지고 와라 하고 시킬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range 5 하면 리스트로 바꾼 0, 1, 2, 3, 4가 떨어질 것이고, range 5, 10 하면 5부터 시작을 해서 10-1까지죠. 그러니까 5, 6, 7, 8, 9가 떨어지게 됩니다. 3, 10,2라고 하면 3부터 9까지 두 칸씩이니까 3, 5, 7, 9가 출력이 됩니다. 10부터 1까지 범위가 이렇게 역순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간격을 음수로 사용하면 10부터 시작을 해서 2까지 두 칸씩 밑으로 내려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 6, 4, 2가 나오게 됩니다. 문자열과 리스트에 콜론으로 슬라이싱 하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면 for 구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for 구문은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꼭 지키셔야지 되는데, 패턴이 for로 시작을 하고 변수를 하나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x라고 넣었지만 아무 변수나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in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리에는 데이터 집합이 와야 됩니다. 데이터 집합에는 range 함수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문자열일 수도 있고, 리스트일 수도 있고, 튜플, 집합, 사전, 즉 range 함수가 오거나 아니면 군집 자료형 5가지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for 구문도 반드시 맨 끝은 콜론으로 끝나야지 되고, for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덴트를 시켜서 이렇게 줄 맞춰서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for 구문이 어떻게 도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집합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변수 x에 넣고 반복을 수행해라 하는 식으로 for 구문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for 구문에는 break, continue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for 반복문에 대해서 군집 자료형을 하나씩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range 함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for x in range 5라고 하면 range 5 자리에 0, 1, 2, 3, 4가 떨어지겠죠. 이때는 앞에 리스트라고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x가 0이 되어서 print x를 수행하고, 또 x가 그 다음 1이 되어서 print x를 수행하고, 다음으로 x가 2가 되어서 print x를 수행하고, 즉 range 5 자리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0, 1, 2, 3, 4가 오게 되어서 하나씩 x값이 되어서 for 블록을 수행하면서 루프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0, 1, 2, 3, 4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for 데이터,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데이터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자료에서 한 개씩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라는 변수에 들어가서 for 루프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 정확하게는 9까지죠. 1부터 9까지 두 칸씩이니까 1, 3, 5, 7, 9가 이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1이 들어가서 프린트 데이터 플러스 1이니까 2가 찍히죠. 3이 와서 3 플러스 1이니까 4가 찍히죠. 즉 13579에 1씩 더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군집 자료형 5가지에 모두 for loop를 적용시킬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자열에 대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for letter in Python, 문자열이죠. 반드시 따옴표 하셔야죠.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에서 한 문자씩 가지고 와서 letter에 담궈서 이 부분을 수행해라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Python이 순서대로 찍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for alpha in 서강, 역시 서강이라는 문자열입니다. 그러면 서강의 문자열에서 문자가 한 개씩 알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가 S였다, O였다, G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6가지의 문자가 한 번씩 들어오게 되고 alpha.upper 뭔지 아시겠죠? 이 문자열에 대해서 upper 메소드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알파에 오는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게 되고 대문자로 바꾼 문자가 Y에 들어가서 Y를 출력하면 SOGANG가 대문자로 출력이 됩니다. 리스트에 for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for x in 리스트죠. 그러면 리스트에서 한 개씩 x가 되겠죠. 1이 x가 되었다, 3이 x가 되었다, 5가 x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의 끝까지 가게 되면 13579가 출력이 됩니다. for를 이용한 이중 루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역시 인덴트가 중요하죠. 바깥의 for루프에 해당하는 블록은 이 부분이 되고 안의 for루프의 블록은 이 프린트 한 줄이 되겠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 이만큼 루프가 돌고 나서 엔터 효과죠. 한 줄 찍고 엔터 치고 x가 2가 돼서 다시 또 이만큼 루프가 수행이 되고 또 그 다음 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루프가 돌게 되는데 보시면 x가 1일 때 y가 2, 4, 6, 8, 10일 때 x 곱하기 y를 수행하죠. 그럼 결국 1 곱하기 2, 1 곱하기 4, 1 곱하기 6, 1 곱하기 8, 1 곱하기 10이 첫 번째 줄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엔터 효과를 없앴기 때문에 계속 붙어서 스페이스로 나뉘어서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중 루프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전에 for 반복문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할 때 items, keys, values 요거 3개에 대해서 메소드 사용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for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core라는 사전에 학생 번호와 성적의 쌍으로 데이터를 구성을 했다면 4번 90점, 2번 80점, 1번 95점, 5번 학생 88점, 3번 92점 5명의 성적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 사전에 대해서 루프를 돌려보겠습니다. 만약에 for x in, x는 변수죠. 사전에 이름을 찍거나 아니면 for x in 사전.keys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사전의 키값들이 와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의 키값인 콜론 앞에 있는 숫자들만 모아서 4, 2, 1, 5, 3 이것들이 바로 키값이죠. 4, 2, 1, 5, 3이 스코어 자리나 이 스코어 자리나 아니면 스코어.keys 자리에 찍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은 순서대로 가져가서 출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출력이 보시면 4, 2, 1, 5, 3 순서가 아닌데 사전은 집합의 일종이기 때문에 순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템스 메소드를 for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아이템스 메소드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요. 우선 사전에 5명의 성적이 번호와 같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score.items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score.items에는 키와 값이 쌍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키와 값을 받아들일 2개의 변수를 반드시 적으셔야지 됩니다. 즉, items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사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면 반드시 변수를 2개 적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x에는 키가 들어오고 y에는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시켜보면 4, 90, 2, 80, 1, 95, 5, 88, 3, 92 순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와 값이 출력이 됩니다. 사전에 values 메소드는 키와 value 중에서 value, 즉 값만 가지고 옵니다. 역시 같은 예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면 5명의 번호와 성적이 들어가 있을 때 for x in scores.values 하면 이 자리에 스코어 사전에서 value들만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 자리에는 90, 80, 95, 88, 92가 떨어지게 돼서 출력을 해보면 값들만 뽑아오게 됩니다. 역시 나오는 순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한 페이지 정도에 지금 리스트 안에 for 반복문 사용하기라고 넣었는데요. 이 부분은 파이썬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ABC 3개의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조건제시법이라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원소나열법은 원소를 쭉 나열하는 거고 조건제시법은 어떤 설명에 의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x가 이 집합의 원소일 때 x제곱으로 구성된 집합이 a라는 뜻이죠. b라는 집합은 사실 이건 원소 나열법이죠. 1, 2의 제곱. 좀 더 규칙을 만들어 보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해서 2의 10승까지가 가게 되겠죠. 세 번째 집합은 x가 a의 원소일 때 그러니까 a의 원소라면 여기에서 오니까 0, 1, 4 이런 식으로 제곱들이 들어오겠죠. 거기에서 x가 짝수인 것만 뽑아서 C라는 집합을 구성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들을 파이썬 언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런 공식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표현식이 오고 이 뒷부분에 루프가, 즉 포루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면 if 조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맞게 A, B, C를 다시 구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표현식은 x의 제곱이죠. x의 제곱이고 이 부분이 바로 조건제시법의 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뭐냐면 range 10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0부터 9까지가 떨어집니다. x를 0부터 9까지 루프를 돌리면서 x제곱을 계산해라. 그래서 리스트를 구성해라 하는 뜻입니다. 프린트 a를 해보면 0부터 9까지의 제곱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b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서부터 2의 10승까지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i가 range 11이라고 하면 range 11 자리에 0부터 10까지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래서 2의 10승까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b를 출력해보면 1, 2, 2의 제곱이니까 4, 2의 세제곱 3 해서 2의 10제곱까지 나오게 되겠죠. 다음에 C의 경우는 똑같은데 for를 통해서 X를 A에서 가져오라는 뜻이죠. 집합 A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면 집합 A에서 가지고 와서 X를 한 개씩 뽑아서 다시 X로 구성을 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X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즉 짝수일 때만 A에서 X가 짝수일 때만 가지고 와서 리스트를 구성해라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실습을 해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바로 파이썬의 강점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ABC 모두 한 줄로 가능한데 만약에 이렇게 쓰지 않는다면 3줄이나 4줄의 표현으로 코드를 작성해야지 됩니다. 따라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간결함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for 반복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군집 자료형이 끝났기 때문에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str, list, tuple, set, dic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들은 전부 다 군집 자료형을 변환시키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A에 문자열이 아닌 어떤 자료형이 들어올 때 str을 적용하면 문자열로 바꿔주고 A를 리스트로 바꾸고 A를 튜플로, A를 set으로, A를 딕셔너리, 사전으로 바꾸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리스트, B는 튜플, C는 집합, D는 사전이죠. 이럴 경우에
리스트 A를 튜플로 바꿔라 라고 한다면 E는 튜플로 바뀌게 됩니다. 튜플 B를 집합으로 바꿔라 한다면 F는 집합이 나오고, 집합 C를 리스트로 바꿔라 하면 리스트화 돼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D는 사전인데요. 사전에다가 리스트로 바꿔라, 튜플로 바꿔라, 집합으로 바꿔라 이렇게 일을 시키면 전부 다 키값만을 가지고서 리스트, 튜플, 집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for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for 반복문은 모양 자체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지 되고, 군집 자료형에 대해서 특별히 유용합니다. 따라서 군집 자료형의 다양한 메소드들을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or 반복문을 이용한 실습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